유타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UFO와 외계 존재에 대한 소문이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신비한 곳은 인디언 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스키너커 목장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적 연구가 진행된 초자연적 핫스팟으로 지질 활동으로 생겨난 유인타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키너커 목장은 초자연적인 장소로 아주 유명해 수많은 사람들과 각종 매체에서 꾸준한 관심을 갖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선 비행 접시와 하늘에서 목격되는 각종 신비한 빛, 신체 이상 증세와 전자기 이상 반응, 기괴한 생명체 등 모든 것들이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이 땅의 초기 원주민인 우테족과 나바호족의 전설에 따르면 스키너커라는 용어는 네 발로 걷는 존재를 뜻합니다. 나바호 문화에서는 스키너커가 사악한 주술사로서 동물이나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바호들은 스키너커를 비밀스럽게 보호하며 그들 능력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온갖 종류의 무서운 전설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해지는 전설 중 하나는 우테부족과 관련이 있는데 나바호족과 우테족 사이가 영토 경쟁으로 적대적인 시기에 나바호족이 스키너커를 풀어 적을 없애버렸고 그 스키너커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땅을 활보하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1906년 지역신문에선 정착민들이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밤마다 우르릉거리는 소리나 천둥 비슷한 소음들이 계속 들렸다고 했습니다. 1940년부터는 목장 소유자들이 UFO와 스키너커를 목격했다고 보고되었고 1979년에도 목장에 거주하던 아놀드 가족 또한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인타 분지에서 스키너커나 UFO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이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994년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위해 목장을 구입한 셔먼 가족에게도 이상한 일은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스키너커와 관련된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날 밤 테리 셔먼은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당에 늑대가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늑대는 이전에 본 어떤 늑대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테리는 총을 들고 나와서 늑대를 여러 번 쏘았지만 총알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늑대가 달아나기 시작하자 테리가 쫓았지만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 절단 사건도 일어났는데 이곳저곳이 예리한 칼날에 잘린 듯한 모습은 도저히 짐승의 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 절단 사건은 1970년대 이래로 11개 주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고 모두 날카로운 도구에 각 부위가 제거된 사례로 보고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소절단 사건이 인간의 짓일 거라 여겼지만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심지어 격투의 흔적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장 주인들은 포식자나 새가 사체를 먹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유사한 소절단 사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가사의한 일을 UFO와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셔먼 가족의 목장에서도 하늘에서 다양한 종류의 번쩍이는 빛과 신비한 물체, 이상한 서클과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소절단 사건과 은색 구체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계에 도달한 셔먼 가족은 목장을 구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매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사간 후 목장을 구입한 사람은 로버트 비글로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민간 우주회사를 창립한 비글로우 에어로스페이스의 창립자로 UFO와 초자연현상 연구를 하는 국립발견과학연구소를 설립한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는 셔먼 가족의 UFO 목격 사례에 관심을 갖고 목장을 구입하고 과학연구시설로 만들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셔먼 가족의 말과 달리 UFO 연구에 관심이 많은 로버트에게는 기이하고 신비한 초자연 현상들이 생각처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셔먼 가족이 비싼 가격에 집을 팔기 위해서 백만장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집이 평균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비글로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어느 날 야간 투시경을 보던 조사관들은 확장되는 빛의 터널로 커다란 인간형 생물체가 나타나더니 걸어가며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늘에 갑작스런 균열이 나타나면서 마치 다른 차원을 열어 보이는 듯한 풍경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폐쇄된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땅을 주시하는 CCTV 카메라는 배선이 끊어져 있고 그것을 비추던 다른 카메라는 아무런 영상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비글로우는 확실히 스키너커 목장에서 차원이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무언가가 집까지 따라왔고 그의 아내가 침대 안쪽에 누워있는 어떤 존재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글로우는 비밀리에 미 국방부와 손을 잡고 UFO에 관한 우주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으며 수년간의 연구와 수백만 달러가 쓰였음에도 실체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영상에 기록하지는 못했죠. 곧 정부는 지원을 중지했고 비글로우도 연구를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청난 수표를 가지고 찾아온 익명의 구매자에게 목장을 넘겼습니다. 구매자는 곧 누군지 밝혀졌는데 유타주 국제부동산 회사의 회장이던 브랜든 푸갈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스키너커 목장을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목장을 둘러싼 주변 언덕에서 폭이 약 15m인 은색 물체가 하늘에 떠다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낮에 나타나서 저공 비행을 했는데 그 순간 바로 목장에 있던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그 경험 덕분에 부인할 수 없는 목격자가 되며 UFO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목장에서 벌어지는 유령이나 UFO 그리고 도살된 소들과 스키너커 전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엔 자연적인 설명이 있다고 믿는 회의론자였습니다. 그저 1%에 불과한 일부 현상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여 만약 그 1%가 사실이라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는 언덕 위에 있는 물체를 목격한 후 그 1%가 100%로 변해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방송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히스토리 채널의 프로그램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면서 고용한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합류했고 이 신비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첨단 센서 장비와 전자기장 탐지기, 고화질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소개된 영상에서는 소가 절단되고 늑대를 목격하거나 기이한 질병과 신비한 빛과 현상들, 유령이 나타나거나 전자장비가 오작동하는 일 등 너무나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백만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자극할 정도로 시청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조사팀을 이끈 항공우주공학 박사 트래비스 테일러는 팀에 합류해 선입견 없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는 솔직히 어떤 자들이 환각제를 먹었거나 대규모의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도착하고 30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전자기장이 측정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신호가 잡히고 하늘에 빛이 나타나거나 소가 죽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영상을 살펴보다가 소가 죽는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트래비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또한 폭로해선 안 될 여러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실제로 밝혀진다면 인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석 수사관인 에릭과 목장 관리자인 토마스, 드론 매핑 전문가 피트, 보안 책임자 드래곤과 케일럽 등 팀의 멤버들은 이상한 일을 겪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당시 목장 보안 카메라가 고장나자 에릭이 토마스에게 지휘센터에 가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룹은 삼각형으로 이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꺼져버린 것입니다. 토마스는 아내와 함께 지휘센터로 차를 몰아 센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뒷방으로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토마스가 침입자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사람은 당장 떠나야 해라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주저없이 바로 달려나와 차를 탔습니다. 차에 탑승하고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는 걸 알았지만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멀쩡하게 작동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몰몬교인으로 자랐는데 몰몬교에서 믿는 성령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조언이나 예감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성령이 경고를 해준 것이라 믿었으며 그 경고를 3차례나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부지 비포장도로를 파내는 임무를 맡고서 포크레인 작업을 진행했는데 원주민들로부터 전해지는 이 지역의 땅을 파지 말라는 전설을 무시하고 작업을 한 후 머리에 이상한 돌기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으로 지형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정상적인 GPS 오류로 인해서 추락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상 요인으로 인해 무려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값비싼 드론이 3년간 3번이나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목장을 감시하는 여러 감지 시스템이 5시간 동안 알림이 울리고 에릭의 전화기까지 계속해서 오작동되었지만 감시 카메라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주고 할 말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달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을 한순간 카메라 화면의 픽셀이 아래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아이리빙처럼 보이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마치 난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팀은 이 현상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22년 조사팀은 한 가지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삼각 지점에서 1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가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은색 원반 모양의 물체가 목격된 곳이었는데 1마일 높이에서 GPS 장치를 공중 투하했던 조사팀은 이상한 에너지 충돌을 계속 감지했습니다. 조사팀은 로켓을 동일한 구역으로 발사하는 실험을 하며 에너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팀이 준비한 로켓을 발사하자 낮 실험에선 모든 감지 시스템이 3차례나 꺼져버렸고 하늘에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야간 실험에선 고성능 폭죽을 장착한 로켓과 박격포를 발사하자 상공에서 또다시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남과 동시에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에 무언가가 감지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열을 발산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어두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지만 열화상 카메라에만 보이던 빛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장 부지에 있는 빈 농가에서는 머문 사람들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한 바 있는데 심각한 저체온증과 현기증, 두통, 벽을 통과하는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든 푸갈의 아내는 농가에서 느껴지는 공포 때문에 근처로는 결코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유명 가수 포스트 말론은 브랜든의 허락을 받아 검은색 SUV 호송단을 이끌고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브랜든의 조사팀과 하루 종일 함께하다가 비어있는 농가를 조사하면서 밤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진 후 농가에 있던 포스트 말론과 그의 일행들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 활동을 겪고서 그 즉시 목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방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언론에 전혀 제공되지 않았지만 최근 조사팀의 한 소식통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래로 스키너커뿐만 아니라 미확인 비행체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보고가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목장은 정말 초자연적인 장소인 걸까요?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스키너커에 대한 주장으로 정신질환, 특히 라이칸스로피 또는 늑대인간증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을 늑대로 오해하는 정신적인 질환인데, 이 같은 스키너커나 늑대인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정신질환 증세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을 겪을 때 자신을 악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자신을 늑대나 늑대인간, 스키너커와 같은 유사한 생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정신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진단되며 다행스럽게도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외계인들이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을 이용 중이다, 그리고 지진활동 증가로 증인들의 뇌에 이상이 생긴 결과다라는 등 다양한 음모론과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미 국방부에선 북미 상공에서 격추된 미확인 비행체라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정찰용 기구로 소형 차크기였으며 금속 장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된 3가지 중국 스파이 풍선을 기술 능력 부족으로 빨리 탐지하지 못한 것에 당황해하며 이것이 최초의 중국 열기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스파이 풍선과 허가받지 않은 물체를 찾기 위해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사람들은 스키너커 목장에서 보고된 미확인 비행체도 혹시 이런 풍선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글로우가 주도한 국립발견과학연구소의 관계자들이 스키너커 목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출판했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저자는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소가절단된 현장은 봤지만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스키너커나 초자연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절단 사건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나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중무휴 24시간 무장보안과 감시가 되고 있는 스키너커 목장.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신비한 현상들을 주장하는 가운데 확실한 증거들이 발견될 때까지 조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